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는 게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울 때 누군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황당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덕 오지구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LH 부산울산 본부 앞.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만덕 오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요. 이들은 왜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주민들은 이게 다 LH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주거 환경 한다고 집을 한 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법이 바뀌었다고 전부 돈으로 준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다요. 지금 5년 6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2001년 부산시는 북구 만덕일동 818번지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2005년 당시 주택공사였던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만덕 오지구 토지를 일괄 매수 방식으로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엄청난 부채가 발생했고 전국 단위에 있는 사업장이 전부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기한 중지됐다가 3년 후에 2011년 9월 달에 보상 통보를 하고 보상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던 3년 동안에 그 일대 국토교통부 그 자료에 실거래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00%가 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100%가 넘게 올라 버리니까 이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했고 주민들은 적은 보상금마저 받지 못할까 봐 하나둘 정든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보상금까지 포기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법 무단 거주자라는 딱지였습니다. LH 쪽에서 한 얘기는 너희들 특례를 바르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특혜 같은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집에 살던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싶어갖고 이 동네 살고 싶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저희들이 보고 특혜를 바란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이제 정당 우리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한번 투쟁해서 우리의 정당 권리를 받아내겠다. 그런데 지난 12월 LH는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올 3월 말까지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LH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담당자는 보도 자료만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는 특혜 요구며 최대한 자진 이주의 방향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이주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니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무리 철거가 진행 중인 마을. 보상금을 받고 마을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덕동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게 4월 2번 한 6천만 원 선, 2월 2번 8천에서 한 1억 선 나왔는데 다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이 돈 가지고 사실 가면 전세도 못 합니다. 어쩌면 전세도 있습니까? 탈세도 내려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70% 이상이 뭐냐면 나이 드신 60대 이상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집을 얻고 사겠습니까? 나간 분들이 너무 내 집이 좋으나 꾸지나 참 등짝 붙이고 참 나주로는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너무 새빵살이를 험설도 그 덜세로 주고 다 가십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된 후 점점 폐허가 되는 마을을 보면서도 원주민들은 이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4년 말 새빵살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을을 떠난 데는 LH가 제안한 합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질의서에 따르면 LH는 원주민들이 자진 이주를 하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분양가 역시 건설 원가 수준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이따 공사를 하게 해주자. 그 공사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안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을 해갖고 공사 입구에 막아야 된다. LH도 그걸 수긍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되면 언제든 공사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주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민이 생활하고 정착할 수 못하는 그 공사를 하는데 누가 그거 가만히 있을 것이냐. LH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한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 서로 등지는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 현재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내 지구를 그대로 너무 그저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뭐 공기업 LH 그다음에 정부 산하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힘과 권력으로 이제 오니까 주민들의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은 역부족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네, 만덕 오지구를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양쪽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더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H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LH는 이주민들과 남아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상금 지급이나 사업 시행에 있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이주민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 조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강제 철거 조치에 대해서는 한겨울에 주민들을 내몰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자진 이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보상금 문제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최대한 양쪽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LH가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영수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제 남포, 광복, 서면, 부산역 지하도 상가. 이곳 지하도 상가들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돼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이면 대현 지하도 상가마저 부산시설공단이 맡아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년 넘게 시위를 하고 있는 대현 지하도 상가 상인들. 오는 4월 대현 지하도 상가의 무상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 투자를 지지하는 15만 명의 부산 시민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격렬하게 반발하는데요. 그들은 생업도 뒤로 한 채 왜 이렇게 부산시설공단의 지하도 상가 위탁 관리에 반대하는 걸까? 작년 12월 부산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한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서면 지하도 상가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과 부당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민원을 올린 윤영진 씨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관리비 문제하고 며칠 뒤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서면 지하도 상가에서 2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서면 지하도 상가 상인 회장을 맡으면서 시설공단의 관리 운영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정평가가 누가 구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임대 계약서를 딱 하는데 보니까
감정평가가 14만 원이 올라서 13만 원이 올랐어요. 내 칸 여기 비교할 때. 그 감정평가서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누구 근거도 없이 그냥 올린 거야. 자기 그래가지고 그럼 그 올랐다 치자. 그럼 감정 비용 금액은 또 누가 무느냐? 또 상인들이 물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비는 공정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보통 건물 주인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매년 1,300만 원이 넘는 이 비용을 모두 상인들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설공단은 입찰 공고 수수료나 도서 구입비, 직원 간식비까지 모두 관리비를 통해 상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월별로 돼 있고요. 상인의 간담 경비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를 우리 자기 단장과 우리 임원들하고 밥을 샀어요. 저쪽 그 초밥집에서 샀는데 그 한 8명 모였는데 많이 먹어봐야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거라. 예. 우리가 살 때는 우리 경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가 산다 해놔놓고 저가 카드를 끊어놓고 우리한테 부과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기가 찰 노릇이다. 네, 이 지하도 상가의 점포 지난해 2월 부산나우에서는 당시 부산시설공단의 관리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설공단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당한 관리비 부과와 불공정한 임대 계약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의 지하도 상가는 5곳. 이곳에서 모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현 지하도 상가의 위탁 관리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공단 측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업무, 계약 해지 내지는 다른 공문 내용이 오는 거는 다 이렇게 하는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누가 직원이 하나 와서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과 공단 측하고는 따로 가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진은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지하도 상가 중 한 지하도 상가를 가봤습니다. 총 216개의 점포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때 문전성시를 이루던 광복 지하도 상가는 몇 년 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기 전 광복 지하도 상가는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공단이 부산시로부터 지하도 상가 위탁 거래를 받고 난 이후부터 상권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이 운영할 때부터 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명섭 씨. 그간의 변화된 상황들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공단이 관리를 하면서부터 당시 3분의 1에 달하는 상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분양가를 받아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공실 상태에서 그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다 냈었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 체제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상권의 활성화라는 건 전혀 기대치 못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 기자님도 이 취재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상가는 외관상 보기에는 샤터 문이 유리로 돼 있어서 조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뚫고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 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약 36%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시설공단은 임대료를 무려 약 51% 인상시켰습니다. 다른 상가들도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 계속되는 적자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 장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 군데군데 빈 점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 손상용 부의장팀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약 41%의 상가들이 1년 단위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관리비에 부과됐다며 광복 지하도 상가와 서면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 내역서를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기준에서 2016년도 한날 한시에 적용한 발부한 내용인데 이거는 서면 겁니다. 영수증이고 이거는 광복 영수증인데 항목을 보면은 항목과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사용하는 용량은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어떻게 똑같은 관리 체제에 있으면서 이렇게 항목과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두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 내역을 비교해보면 서면 지하도 상가에서는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감정평가비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광복 지하도 상가에서는 관리비에 감정평가비가 부과된 것. 제작진은 부산시설공단을 찾아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내규상으로 정해진 대로 이제 이렇게 인권 밀착하고 다 보고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맞다 싶으면 사실 내규를 시에 승인받아가 내규를 개정하면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고를 하고 안 하기에 따라서 자기 관리비 부담은 아주 진짜 조금만 이거든요, 사실은. 5개 지하도 상가의 관리비 부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하도 상가는 인근 백화점과 지상 상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공단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올해 중점 추진상으로 점포별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무료 제작하여 상가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매장 관리 전문 매니저를 자체 양성하여 신규 입점 시 자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으로부터 인수한 지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는 우리가 강복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2008년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한 분의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전문가가 없으십니까? 현재로까지는 없었습니다. 상가라는 거는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 전문가들이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데, 현재 5개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공실이 나오고 계속 입찰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읽고 업종에 대한 전환이나 지도나 그런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이걸 맡아야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민간이 지하도 상가를 관리할 때보다 공단이 행정을 더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단이 운영하면 상가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는 상인들의 기대감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랜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수상한 행정에 대해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한 지하상가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신분 노출을 극도로 기피하는 상태였습니다. 몇 번의 약속을 바꾼 후에야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선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불법으로 재임대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맨 처음에는 공단으로부터 입찰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하고 똑같이 시작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지는 게 보이고, 알고 보니까 이제 다시 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공단에서 아예 이걸 오픈을 시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준다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사람을 하고 몰래 하는 사람을 하고 바보같이 아무런 모르고 저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민간이 운영할 경우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들이 자신의 점포를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민법상 가능했지만 시로 운영권이 이관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이 계약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 내에 재임대 문제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전대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전대는 지금 행해지지 않습니까? 예, 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되면은 시설관리공단에 그걸 갖다 해지를 시키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발견 음성적으로는 있을 줄은 몰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제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과연 부산시의 말대로 불법 재임대는 없을까? 제작진은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하도 상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재임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방법 어떻습니까? 지하에 가게가 있는 거 싶었어요. 전차가? 네, 하고 있는데 원장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렇게 안 하고는 알겠으나 마음속으로 있긴 있죠. 며칠 뒤 제작진은 부동산의 소개로 재임대를 하려는 한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선 구체적인 방법과 가격까지 제시하며 재임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뭐 사모님이 여기 직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그거는 별 문제 없이 재개는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게는 얼마 드리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 드리겠습니까? 지금 뭐 보통 원래 한 100만 원 정도는 따로 받아야 되는데 요새 뭐 조금 어려우니까 뭐 좀 내려간 것 같아요. 한 5, 60만 원? 제작진은 인근 상가에서 또 다른 불법 재임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입찰을 보고 들어왔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정전세입니다. 전전세. 그럼 주인한테는 얼마 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제가. 그러면 다 틀립니다. 지금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지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퇴근하는 것도 제가 위험해요. 주인이 알면은 저는 여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임대 과정을 보면 시설공단으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은 계약자가 있고 그 계약자가 다시 계약을 맺은 실제 영업인이 있습니다. 이 실제 영업인은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장사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등록증과 거래 통장은 실제 영업인 명의가 아닌 계약자 명의로 한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는 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한 사람이 두 가게를 운영한다고 공단에 신고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업자명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실제 물건을 사봤습니다. 사장은 자연스럽게 옆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두 가게에서 모두 물건을 사봤는데요. 정상적이라면 두 가게의 사업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비교해 본 결과 놀랍게도 사업자명이 달랐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에선 재임대가 있을 수 없다며 확신하던 부산시의 호언장담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적으로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 후에 전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또 없었다,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많이 미비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5개 지하도 상가 상인회의 대표들이 대현 지하도 상가의 운영권 이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설공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5개 상인회를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점심 때 어디서 와주십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대연제야 상가 연장을 해주려고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우리 반대 의사로 정확하게 전달합시다 이래 간 거라. 그 비용을 윤 씨는 만약 부산시설공단의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운영권 이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면 그는 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장님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 이제 내가 합니다. 왜 상가 활성화를 위하고 상인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죠. 그 전에 앞전에 인터뷰가 들어와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나우가 공단의 지하도 상가 관리 실태에 대해 취재한다는 것을 알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황급히 5개 지하도 상가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불법 재임대는 없다며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머지 지하도 상가를 위탁 관리하고자 공단의 한 간부가 다른 지하도 상가의 상인 회장들의 의견을 조장했다는 점이 참으로 한심스러운데요. 부산나우는 부산시설공단이 지하도 상가의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